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공부법 제9장 몸편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몸편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수면과 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변에 어르신 분들이나 혹은 나이가 젊은 꼰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네 나이 때는 잠을 덜 자고 이렇게 학습을 해야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잠자는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라. 잠 적게 자도 안 죽는다. 등등등. 물론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일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면과 좀 역행하는 듯한 조언이 대부분인데요. 과연 이러한 조언과 충고들이 과학적으로 정말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일까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 충고와 같이 그냥 나이가 신체적으로 젊다고 해서 잠을 적게 자고 학습에만 시간을 쏟아부으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이 드는데요. 책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잠을 덜 자고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충분히 잠을 자고 공부할 때 정말 몰입도라든지 학습 효과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책은 설명하고요. 심지어 수면 부족은 일시적으로 IQ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밤을 강제로 새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실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IQ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IQ 테스트 결과 밤을 강제로 새웠던 그룹이 정상적으로 잠을 잤던 그룹보다 무려 IQ 지능지수 그 점수가 13에서 14점 정도가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 차이는 IQ 지능지수를 갖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평균을 가진 사람이 하루 잠을 안 잤을 뿐인데 정신지체 경계선까지 떨어지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또한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할 때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기억과 기존 기억들을 통합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저장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즉 잠을 잘 자야지 새로운 정보들이 장기 기억화돼서 수월하게 이제 테마를 거쳐서 뇌 속에 저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공부를 한다면은 잠자고 있는 동안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합하고 분석하고 저장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강성태 분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공부 전략을 추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TV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도 역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자기 1시간 전에 영어 단어를 보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를 다시 숙지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은 이 밖에도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제 잠에 대한 놀라운 이 효력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한국의 아이들, 청년, 청소년, 그리고 성인 할 것 없이 정말 잠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과학적으로도 초등학생은 평균 9시간에서 12시간, 중고등학생은 8에서 10시간, 성인은 7에서 9시간 정도 자야지 다음날 정상적으로 뇌가 돌아가고 정상적인 신체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평균 8시간 19분, 중학생은 7시간 35분, 고등학생은 불과 6시간 27분, 성인은 6시간 20분으로 OECD 국가 중에 최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학습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생산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하루하루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혹시 청소년이나 한 대학교 초반 정도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그 뇌 호르몬, 그 멜라토닌은 성인보다 조금 늦게 분비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때문에 성인보다 1.5에서 2시간 정도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뇌 상태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15살에서 25살 사이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자녀가 10시 이후에 넘어서 잠을 안 잔다고 혼내기보다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반대로 50에서 60세 이후에는 이제 호르몬 수치가 정반대로 일찍 분배되기 때문에 일찍 피곤하고 이제 새벽잠이 없어지죠.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잠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호르몬 수치상으로. 때문에 만약 그런 상태에서 이제 5, 60대 부모님들이 15세에서 25세 자녀를 뒀을 경우에 본인 입장으로 이제 생각해서 너는 왜 이렇게 잠이 많냐? 아빠처럼 혹은 엄마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비율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특히 자녀 입장으로선 정말 최악의 컨디션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5세 아이가 새벽 6시에 강제로 기상하는 것은 60대 이상 성인이 새벽 1시 반에 강제로 기상하는 것과 같다고 하니까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는 아직 한 15년 정도 남은 이야기 같지만 제 자녀가 만약에 15세 이상 정도 됐을 때 이런 효율적인 이제 방법을 통해서 제 자녀를 교육시키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실생활에 도움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아빠였고요. 다음 10장 환경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